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기 56페이지 지난 시간에 보니까 8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좀 사장이 생겨서 급하게 맞춰서 좀 죄송한데 9번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다드림 통장의 경우 직장인과 실버 고객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드림 통장 같은 경우 자, 우리 베이직 패키지 말고는 다 우대금리가 적용되고요. 그다음 주니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연 0.4%포인트였죠. 그리고 나머지 패키지 같은 경우는 0.6%포인트. 자, 일단 뭐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래도 근체적인 좀 큰 틀은 좀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9번은 잘못됐네요. 자, 10번 보시면 달인 통장은 개인, 법인 다 가능한 우체국 대표 수십 출금식 예금 상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1번 보시면 거기 이제 기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2016년도에도 이게 이제 다들 통장이 들어와 가지고 좀뭐 금리 우대율 관련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근데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좀 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1번에 그 2016년 기출이라고 그렇게 좀 표시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드림 통장의 경우 패키지별로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율을 추가로 제공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다음에 12번은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각 패키지별로 우대율을 제공하는 퍼센티지가 되게 디테일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뭐 여력이 있으신 분은 외우셔도 되겠지만 뭐 전 능력으로는 그거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공통적인 거 그리고 이제 비교할 만한 거 그거 정도는 이제 좀 체크를 하자 싶어가지고 12번 지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12번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다드림 통장에서 자 여기 보시면 결산기 평균 잔액에 따라서 제공하는 우대율이 패키지별로 다르고요. 그 요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패키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여러분 주니어 패키지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은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자월 그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0.1.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냥 주니어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따로 포스트잇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교재라든지 여러분 보시면 문제집에 이렇게 따로 붙여놓고 그것만 그냥 암기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걸 따로따로 외우면 시험장에서 절대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시험장에서 이걸 갖다가 현출해가지고 또 답을 갖다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할게요. 주니어는 50만 원 0.1. 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니어보다는 좀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100만 원 0.1.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있죠. 실버분도 100만 원 0.1. 그렇지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500만 원, 이때는 0.2.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결산기금 평균 잔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니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자 50만 원 0.1. 그다음 그 근로자 직장인죠. 직장인하고 실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0.1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 0.1 그리고 사업자 통장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 0.2% 포인트의 우대율을 제공한다. 그래서 뭐 나오면 정말 땡큐인 거고 안 나와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었다 정도 그냥 뭐 이 정도는 투자는 아까운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실버는 만 50세 이상 맞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자 다드림 통장에서 자 그랬죠. 주니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최대 연 0.4, 나머지는 0.6. 그러나 베이직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공하지 별도 우대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 큰 틀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보시면 실버 패키지 같은 경우는 최대 1.0이 아니라 0.6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15번 보시면 다드림 통장의 경우 우체국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월 최대 계좌당 자 5,000포인트를 제공하며 자 금융거래 실적이라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예금거래 실적에 따라 그러면 5,000포인트 맞고요. 보험거래 실적에 따라 해도 5,000포인트 맞습니다. 근데 금융거래 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금하고 보험을 합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월 10,000포인트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금융 거래냐 아니면 예금 거래냐 아니면 보험 거래냐 그렇게 구분하시고 하셔서 좀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16번 보시면 다드림 통장의 경우 베이직 패키지 같은 경우 실적에 따라 얘네들은 우대율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번 X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상품 파트 보면서 좀 끈기를 좀 막 요구하죠. 그래서 뭐
좀 많이 힘드실까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뭐 상대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것만큼만 준비해 가지고는 본인이 뭐 만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합격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도 좀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 번 보시면 자 이게 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좀 한 번 정도 보신 분은 두 번째 볼 때는 한 4-5시간이면 다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5시간 보고 그다음에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정말 안 외워지거나 헷갈리거나 좀 힘들었던 것들 그것만 체크하셔가지고 시험장이나 아니면 시험 전날 그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자, 17번 보시면 그래도 자,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상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교재랑 같이 보시든지 아니면 문제만 쭉 푸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제가 문제를 내고도 너무 어이없네요. 저소득층 생활 안정 경제활동 지원 도모인데 국민연금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행복 지킴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행복 지킴이었죠. 그래서 11번 X.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이런 우대 사항 서비스가 있다. 자기압 수표 발행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 서비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자, 이런 표현은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그 대상자가 다른 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그걸 입금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있죠. 그것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압류나 양도나 그런 것들을 압류하는 것, 특히 이제 압류 같은 거 금지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상품이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 보시면 두 번째 줄 기초생활자 등의 수입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며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 있죠. 그 돈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입금할 수 없다. 그래서 19번 X고요. 다음 20번 보시면 자 영리한 뭐 워낙 많이 했죠. 가입 나이는 18세 이상 35세 이하다.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X. 21번 영리한 통장의 경우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다. 영리한 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뭐 23번, 24번인데 그 22, 23, 24번 관련해서 영리한 그 통장 같은 경우 그 여러분들 그 우대 서비스 있죠. 기본 우대 서비스랑 추가 우대 서비스 제가 늘 막 강조 드렸던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영리한 체크카드를 1회 이상 사용했네요. 이게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추가 우대 서비스로 갈 거고요.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는 기본 우대 혜택이죠. 그래서 지금은 1회 이상이니까 기본 우대 혜택이다.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X. 23번 보시면 우체국 영리한 통장은 추가 우대 조건에 부합하면 우체국 자동화 기기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추가 우대 조건 아까 영리한 체크카드를 10만 원 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때는 자 우체국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체국 자동화 기기 사용하는 거는 기본 우대 혜택이겠죠. 그래서 영업시간 외에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때는 타행자 CD ATM기 그거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월 5회로 제한되긴 하지만 자 우체국 자동화 기기가 아니라 타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 이렇게 월 5회 이렇게 기억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23번은 X 그렇게 가면 되고요. 다음 24번은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니까 10만 원 이상이라도 됐네요. 그럼 추가 우대 혜택이죠. 즉 다른 말 다 맞네요. 타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현금 인출을 월 5회에 걸쳐 수수료 없이 이때는 영업시간 내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내만 하면 틀린 거죠.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 25번 보시면 자 우체국 선거비 관리 통장 고가 관련해서 가입 대상을 기억하셔야 되죠. 입후보 출마자 그리고 그 사람이 지정하는 회계 책임자 그리고요 시군구 선관위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계 책임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25번 X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26번 그냥 읽어보시면 하도급 지킴이 통장에 대한 개념이네요.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27번 보시면 하도급 지킴이 통장은요 우리 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어떤 하도급 그 관련되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하도급 그 워낙 이게 여러분들 뭐 국가 관련되는 공사를 했는데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공사비 대금이 제대로 안 지급돼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여러분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상품이 출시된 거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가입 대상은 일반적인 개인이 가입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하도급 관련되는 법인 뭐 사업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27번 보시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법인, 사업자, 뭐 개인 사업자 아니면 뭐 단체 뭐 이런 쪽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것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정부 계약뿐만 아니라 민간 계약 아닙니다. 이건 정부 계약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계약 틀렸고요. 그다음 29번 보시면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입금 한도는 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국민연금 안심통장 같은 건별로 150만 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십니다. 건별 150만 원이다. 그다음 30번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결산 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0.1, 그다음에 60만 원 이상일 경우 0.2%의 우대율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안심통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를 한해서 이제 입금이 가능하고 아까 건별 150만 원이 하고요. 요 우대율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 30번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정말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낯선 지문일 거예요.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다음번에 보실 때는 또 확인하시면 다른 분들보다도 한 발 더 앞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준비하시면 자 30만 원 이상의 경우 0.1%포인트 맞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이면 0.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 잔액이 30만 원, 그다음 50만 원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0.1, 0.2. 그래서 30번은 X. 좀 디테일한 지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31번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 해가지고 가입 대상 나오네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사업자 그리고 단체. 그렇죠. 여기 보면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역시 가능합니다. 뭐 이때 단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그러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되는 단체겠죠. 그래서 뭐 개모임 단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31번에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32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체국 하도급 지킴 통장에서 출금하기 위해서는 창구 그다음에 CD, ATM기 뭐 이런 거 폰뱅킹 다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부 이 돈이 제대로 빠져나가 버리면 제대로 이게 우리 하도급 그 근로자들한테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그 하도급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체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만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에 이체 요청을 해야지 되는 거고 우체국 창구나 이런 것들 폰뱅킹,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다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32번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33번 보시면 선거비 관리 통장과 관련해서 아까 가입 대상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선거 기간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 기간 전후로 이렇게 선거하면 선거 기간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 기간 전에 보면 우리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돈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관리하고 또 저기 감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한해서 여러분들 그 우리 쓴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기간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다. 전후로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33번 보시면 선거 기간에 한해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그게 아니라 선거 기간을 전후해서 이런 것들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번은 정말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자 보세요. 선거비 관리 통장을 이용하는 자는 내금 입출금 통지 서비스의 수수료 면제와 인감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감액 자 우리 보면 입출금 통지 서비스의 수수료도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인감 관련해서도 수수료 역시 분실하더라도 면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34번 선거비 그 관리 통장과 관련한 우대 서비스 혜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로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우체국 선거비 관리 통장은 중앙선관위위원회가 정한 선거 경비 한도액만큼 가입할 수 있다. 자, 이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서 여기에는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번 우체국 공무원 연금 이때는 별정 우체국 그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의 한해라는 말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37번 보시면 자, 우체국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건별 150만 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다 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이하라는 점에서 같다. 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8번은 자, 좀 보시면 우체국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우체국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거 요때 수수료와 관련해서 요거는 월 10회 요거 좀 구분하십시오. 월 10회. 아까 우리 우체국 영리한 체크카드 같은 경우 타행 CD기 이용해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는 거 요건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월 5회라 했죠. 그거랑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8번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당장 안 해오시더라도 뭐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외우면 좋지만 이런 것들은 꼭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험 직전에 한번 딱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39번 보시면 우체국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은 우체국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과 마찬가지로 전월죽 이 예금의 연금이나 수급권의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내용 또한 같다라고 되는데 그냥 이걸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우체국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하고 우체국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하고 보니까 우대 서비스 내용과 그 조건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낸 거니까 39번 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2016년도에 좀 제가 그 새로 들어온 상품 좀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문제가 쉽게 나오긴 했지만 시험에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왠지 그냥 우체국 생활 튼든 통장 자 이거 출제하기가 상당히 좀 편한 그런 지문들이 많더라고요. 출제하기가 좀 좋은 지문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입출금이 자료인 예금과 관련해서는 그 40번처럼 여기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의 경우 자 이거는 금융 소외 계층인 저소득자가 아니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만 5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거 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41번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우대율 제공과 관련해서 오히려 금액이 많으면 어떤 우대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보세요. 결산기간 중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요. 그냥 기본 우대율 적용해 버려요. 그렇지만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때는 자 실적에 따라 최고 1.3%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관련되는 우대율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2번 보시면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으로서 기초연금을 입금하고 용돈 입금 실적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1.0%의 우대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최대 1.3과 관련해서 여기 나오네요. 자 기초연금 그러니까 이게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이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용돈을 받거나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뭐 연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이 통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돈이 계속 들어오면 우체국에서는 입금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유도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 관련되는 내용과 그런 목적에 맞는 내용이라면 우대율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47번 보시면 기초연금을 입금한다. 자 기억하십시오. 0.5 맞죠? 그 다음에 용돈 입금 실적이 이때는 20만 원 이상이다. 그래도 0.5 맞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시면 1%의 유대율 그럼 둘 다 0.5, 0.5니까 합하면 1.0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 자, 아까 그게 그렇게 해서 1.0이고요. 다음 43번처럼 보시면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의 경우 우체국 영리한 체크카드 또는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이때는 0.3 아까 0.5, 0.5 이렇게 0.3 그래서 최대 별상기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하면 1.3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거 꼭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 영리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안 되죠. 영리한이라는 게 우리 18세 이상 35세 이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50세 이상이 가입하는 생활 든든 통장의 경우 영리한이 아니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한하고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일 때 0.3%의 우대율을 제공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번도 44번, 45번, 46번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제 생각으로는 이까지만 정리하시면 더 이상 나올 지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나올 만한 지문들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44번 보시면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의 경우 전월 중 이 예금의 기초연금, 급여, 용돈 입금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까처럼 어떤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이상만 제공을 하면요. 보시면 각종 금융 수수료를 횟수에 관계없이 아우 그러면 좋겠지만 금융 수수료를 횟수에 관계없이 면제하지는 않겠죠. 요거는 월 5회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 수수료 전체 합쳐서 통합해서 월 5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45번 보시면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에 우체국 보험료를 자동 이체하거나 공과금을 자동 이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45번하고 46번을 다 크로스 안 되게끔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45번처럼 여러분들 보험료나 그 다음에 공과금 자동 이체했다. 자동 이체하면 여러분들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그게 5%의 캐시백, 매월 5%의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그거랑 46번처럼 기초연금 급여 용돈을 입금을 한 번이라도 하면요. 그때는 창구 소포 할인 쿠폰에서 3,000원짜리 준다. 이렇게 양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제공하는 게 일단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체국 생활 통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제를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생활 듣는 통장 같은 경우 문제 내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출제위원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도 어쨌든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문제를 선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우체국 생활 듣는 통장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정기예금 쪽으로 가네요. 47번 보시면 이포스트뱅크 정기예금은 인터넷 뱅킹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전자금융 전용 상품이고요. 자, 그다음에 48번 보시면 이포스트뱅크 정기예금. 자, 여러분들 정기예금이라는 게 예치식이잖아요. 그럼 예치식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에 한도 제한이 여러분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 쭉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가입 금액에 최저 제한이 없다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최저 제한이 있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처음 이제 하나 나오네요. 이포스트뱅크가 가입 금액 최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 가입 기간 자유롭고 가입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 제가 뭐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가입 기간 자유롭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은 뭡니까? 힘센 사람 챔피언이라고 그랬어요. 다드림이 아니라 챔피언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다음 주니어 나오면 언제나 만 19세 이하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세 이상 35세 이하가 아니라 19세 이하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가입 금액은 최저 100만 원 이상이다. 여러분 만 원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 원짜리는 보지 마시고 1,000만 원짜리 이상,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딱 4개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1번 보시면 주니어 정기예금의 경우 주니어 고객을 위해서 우대 금리 외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추가로 뭡니까? 그건 기본 우대가 아니라 추가 우대로 0.2% 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52번 통장명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이다. 그래서 다 XXX입니다. 그래서 53번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의 경우 형제 자매 남매가 동시에 가입하면 0.2% 보너스 그게 아니라 0.1% 보너스 금리. 그러니까 요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버 우대 정기예금은 만 60세 이상. 자, 우리 우체국에서 실버는 만 50세 이상 이렇게 가면 되고요. 최저 1,000만 원 이상. 자, 여기 또 1,000만 원 이상 나왔네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포스트뱅크 정기예금이랑 실버 우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5번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이런 공익형 상품이다. 이런 확인하시면 될 거고, 다음에 56번 제가 봤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56번 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됐던 문제인데 근데 2012년도 기출 고가 관련해서 근데 이거 모르더라도 여러분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출됐던 거니까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 정도는 꼭 암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다. 자, 우리 이제 교재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확실히 암기할 것 같아요.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6개월부터 3년까지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가 1년 이상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56번 X 이렇게 가고요. 가입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000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6번 X. 57번 요거는 이웃사랑 정기 자유 적금 만기 해지 후 이웃사랑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가입한 경우, 그래서 그 우대율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그 적금이 만기돼 가지고 이걸 정기예금으로 변환시켰을 때는요 0.1% 우대율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8번 보시면 그 이웃사랑 정기예금 같은 경우 좀 특별한 우대율이 있죠. 그게 바로 사랑금리, 그다음 보너스금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랑금리 같은 경우는 최대 0.3, 보너스금리 같은 경우는 0.2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59번에 보시면 그 사랑금리와 관련해서 보세요.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은 정기예금액이 1억 원 이하면 0.3, 1억 원 초과하면 0.2, 그리고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는 0.2, 0.1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59번 같은 경우 저 58번이랑 연계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번 보세요. 자,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하면 여러분들 이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신용카드 그 가맹점 그다음 법인 다 됩니다. 그래서 60번은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61번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다음에 정기적금 다 우대율 0.3 0.4에서 0.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3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62번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스마트 정기예금은요 딱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그리고 우대율 0.2%. 요거는 단순 좀 암기이긴 한데 꼭 암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정기예금은 가입 대상과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는 스마트 전용 예금 정기예금 상품이다. 그래서 아까 1년짜리만 잘 기억하셔도 됐죠. 스마트 정기예금 유일하게 뭡니까? 가입 기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1년으로.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명의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4번 보시면 퇴직연금 정기예금, 우체국 ISA 정기예금,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모두 우정사업본부와 사전계약 체계로 가입이 가능하며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우체국에 한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죠. 요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퇴직연금 정기예금하고 우체국 ISA 정기예금 요 두 가지죠. 그래서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퇴직연금 정기예금. 자, 가입 대상 자체가 여러분들 퇴직연금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그래서 65번 X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66번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우체국 ISA 정기예금이다. 그래서 66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57번 보시면 자, 이것도 그냥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자산 형성 지원 공익 상품이다. 맞는 지문이다. 그다음에 68번 보시면 자,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 자, 제가 아까 1000만 원 이상짜리 두 개, 100만 원짜리. 요게 바로 100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최고도 제한이 있어요. 1억 원 이하까지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69번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의 가입 기간은 자, 요거는 새로 들어온 거니까 요거는 1년에서 3년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정기예금이 아까 6개월에서 3년짜리 3년이었잖아요. 요거는 1년에서 3년이다라는 거. 그걸 좀 양자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처럼 자, 요거 그 우대율과 관련해서 자, 여기 우체국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가입자기에게 부합하면요 자 이걸 0.3 주고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이면 0.1을 줍니다. 근데 70번처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에 0.3이 아니라 이건 0.1이고요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가 여기에 가입하면요 0.3 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70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1번 보시면 자,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가입 기간 동안 우체국 수십 출칙 예금 평균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 이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이건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그런 게 있다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소상공인 정기예금의 자, 금액은 1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그렇게 가야 됩니다. 72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 73번 이거 아니죠. X. 그래서 왼쪽에 64번 그것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74번 보시면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근로자로 했지만 아까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74번 X. 75번 보시면 스마트 정기예금은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 전용 상품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자 최소 100만 원, 최소 100만 원짜리는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만 원 이상이지 100만 원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외우지 말고 특징 있는 것만 그렇게 한 번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6번 기간에 따라 약정 이율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판매 조건부 채권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또 5만 원짜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판매 조건부 판매 금액은 만 원 이상이 아니라 5만 원 이상. 그럼 4개 다 나왔죠. 그거 빼고는 뭐 100만 원 이상, 아니 만 원 이상이나 뭐 제한 없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8번 CD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 안 되는 상품이었죠. 그래서 예금 보자 보호는 되지 않는 건 맞는데 그 중도 해지 뭐 위약금 물면 이런 소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78번 X 이렇게 해가시고요. 그 다음에 79번 보시면 자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가요? 퇴직연금 정기예금 아니요, 요건 기존에 있던 거죠. 그래서 가입기간, 요거는 그냥 가입기간과 관련해서 특이해서 좀 적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그렇게 다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번 같은 경우 정기적금은 뭐 문제 낼 만한 게 없는데 그냥 가입기간 자체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자, 이거는 3개월에서 60개월 너무 짧고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건 6개월부터 36개월 66에 36 정기적금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66에 36, 6개월 36개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0 알파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 0.3%의 우대율 제공한다. 그래서 정기적금이래요. 2040 알파 자유적금과 정기예금은 둘 다 0.3% 우대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3번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4번 뭐 기출 많이 했던 거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되, 다만 이제 그 적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정기적금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는데 그 자유적금 해서 이렇게 6가지인가요? 그거는 여러분들 쫙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1인당이냐 계좌당이냐 다음에 금액까지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거 3개는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계좌당 50, 51, 50 됐고 앞에 거 3개 그것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퍼즐 적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1인당 매분기 300만 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월 그 목표 금액 관련해 가지고 월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당 300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35번 같은 경우 제가 월 100만 원이 아니라 목표 금액을 설정할 때 죄송합니다. 그 스마트 퍼즐 접근 같은 경우 목표 금액을 설정할 때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그 한도 내 있죠. 한도가 매 분기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의 어떤 형편에 맞는 금액을 설정해서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요. 그거 달성하면 0.5% 우대율 제공하잖아요. 그 외에 뭐 퍼즐을 맞추면 뭐 0.3 제공한다든지 뭐 우리 추천받고 추천하거나 추천받고 그러면은 추천이 받고 하면 0.1, 0.1에서 0.2, 그 다음 자동 이체하면 0.2. 특히 스마트 퍼즐 접근과 관련해서는 우대율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85번 보시면 퍼즐 완성했다 0.3 맞고요. 86번 자 100만 원 이상 저축 한도 내에서니까 0.5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니까 최대 1.2 이렇게 됩니다. 0.5, 0.3, 0.2, 0.2 그래서 합하면 1.2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8번 보시면 새 출발 자유적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새 출발 자유적금 여러분 나오면 새 출발 희망이냐 새 출발 행복이냐 구분하시고 그 가입 대상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입 그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월 만 원부터 10만 원, 10만 원부터 20만 원,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우대율을 제공을 하잖아요. 패키지별로 물론 다르긴 하지만 0.1, 0.2, 0.3, 1.0, 1.5, 2.0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30만 원까지가 바로 저축 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한 계좌당 월 30만 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90번, 91번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번. 자, 그 다음에 그 9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이분들은 새 출발 희망 패키지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에 가입하면 가입 대상에
요건에 부합하네요. 그러면 0.2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수십지금씩 계좌에서 적금으로 우리 월 납부금으로 15만 원 자동 이체했다. 만 원부터 10만 원, 10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인 그러니까 또 희망이니까요. 요거는 1.0, 1.5, 1.5가 제공되죠. 그래서 요거는 1.5 이렇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2번 X.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었는데 실제 시험은 93번처럼 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새 출발 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그쵸? 이건 희망이냐 행복이냐 관계없이, 즉 패키지 종류에 관계없이 우대율 연 0.2%포인트 제공한다. 맞는 지문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번도 여러분 92번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95번 볼게요. 자, 95번. 우체국 다드림 적금과 2포인트 적금,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모두 한 계좌당 월 50만 원 이내에서 저축할 수 있다라고 되네요. 자, 이거는 월 50, 51, 50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셋 다 50만 원 이내는 아니고, 근데 굳이 따지면 51만 원이라는 게 많은 뭡니까? 그 포인트로 적금하는 거죠.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쨌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번 X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그 세 가지는 잘 비교하셔야 돼요. 다드림 적금, 우체국 2포인트 적금, 그 다음에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까지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6번 보시면 잠깐만요. 자, 96번 보시면 우체국 예금의 장기 고객, 우수 고객, 그렇죠? 장기 고객, 우수 고객 유치해서 우대해서 하는 거는요. 우체국 다드림 적금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97번 2포인트 적금의 핵심 뭐다?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98번 아까 포인트를 갖다가 저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정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포인트 저축 약정 금액에 따라 0.1에서 0.3%의 우대율을 제공하는데 맞는 질문이네요. 포인트 저축을 매월 4,000포인트로 약정하였다면 0.2%의 우대율을 제공한다. 맞나요?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포인트 적금 같은 경우는 계좌당 아까 51만 원까지 되는데 그게 만 포인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1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매월 4,000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자, 우리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0.1, 3,000에서 5,000까지는 0.2, 그다음에 5,000에서 10,000포인트까지는 0.3 이렇게 우대율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99번 보시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세 가지는 꼭 비교하시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다드림 2포인트 적금은 조건 충족 시 1.0%의 우대율을 제공하지만 아이러브는 0.7.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1.0, 0.7, 1.0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수취 출직 예금의 짜투리 금액 요거는 어디서? 그렇죠.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1번 보시면 아이러브 적금은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가 아니라 아이러브, 그러니까 제가 뭐 가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2번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아이러브 적금 같은 경우 우리 생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우대율을 제공하는데 그거는 0.4%다. 그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대율을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어린이가 가입한다.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에서 제공하는 거고 이거는 0.4%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주니어 보험은 우리 보험은 신청 없으면 안 해줘요. 다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번 뭐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105번 자, 경조금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원할 경우 경조금을 현금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증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금융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106번, 107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번 보시면 전자금융으로 우체국 경조금 배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8번 보시면, 자, 이게 뭐 뜬금없이 뒷부분에 들어왔는데 하나 더 연습하라는 의미인가 보네요. 소상공인 그랬으니까 소상공인도 우리 새 출발 희망
행복이에요, 행복이요. 행복입니다. 이분은 자 소상공인은 행복. 그럼 A가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을 가입했다. 그럼 가입 자격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0.2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월 납부금으로 20만 원을 자동 이체했다. 그 20만 원부터 자 여러분들 그 30만 원까지 20만 원 이상이면 이때는 자 자동 이체하면 2.2가 아니라 이때는 행복은요 0.1, 0.2, 0.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3 그렇게 해서 가입 자격의 조건에 부합해서 0.2 그리고 자동 이체해서 여기서 0.3 해서 0.5 이렇게 우대율 제공받는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우체국 체크카드 볼게요. 자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뭐 그중에서 한 지문 정도는 체크카드 관련되는 내용들 일반 이론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거 하기 전에 그 아까 우리 그 자유적금 있었죠. 자유적금 해가지고 정기적금은 빼버리고요. 그 자유적금과 관련해서 2040 알파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나왔죠. 이건 계좌당 5천만 원 이내에서 뭐 저축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스마트 퍼즐 적금 같은 경우는 먼저 분기당 300만 원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출발 자유주권 같은 경우는 계좌당 월 30만 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체국 다드림 적금 그리고 2포인트 그 다음에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같은 경우는 계좌당 50, 51, 50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계좌당이 아니라 순간 저도 헷갈리네요. 저기 2040 알파 같은 경우는 계좌당 분기 5천만 원이 아니라 1인당 매분기 5천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인당 매분기 5천만 원 이내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퍼즐 적금 같은 경우는 1인당 매분기 300만 원 이내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 우체국 새 출발 자유 적금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 계좌당 30만 원.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분기로 가는 거는 1인당 그렇게 갔고요. 나머지는 월로 가는 것들은 계좌당 그렇게 외우니까 뭐 외우기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61번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 요 부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 그 가입 신청할 때 학생들 개인하고 법인, 개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지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같은 경우는요, 창구 접수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법인은 무조건 창구 접수만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은 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1번, 2번, 3번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4번 보시면 저희 중복해서 개인형 체크카드 중복해서 발급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그래서 체크카드 여러분들 종류별에 따른 기능이 있죠. 그거 따로 외우지 마시고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증 기능 있는 거는요 영리한하고 행복한 그 다음에 복지카드 기능 있는 거는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그래서 5번 학생증 기능 있는 건 영리한하고 행복한 6번 6번이 아니네요. 6번은 그냥 바우처 기능이 있는 건요. 땡땡 행복들 있죠. 국민행복, 아이행복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행복과 국민행복은 바우처도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카드는 15번에 나오네요.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한 거는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용 한도와 관련해 가지고 7번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 연회비 따로는 없다. 체크카드는 따로 없죠. 그렇지만 카드 사용 한도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대우는 다르다. 맞습니다. 개인은요. 걔는 어떻습니까? 하루 5천만 원. 그다음에 연간 5천만 원. 그다음에 법인은 하루 1억, 연간 3억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거 양자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다음 부분은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쭉 여러분들 공부 이 부분은 뭐 상품 파트는 아니니까 쭉 정리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효력 상실과 관련해 가지고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유효 기간 만료로 별도의 신청 등록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지만 내가 법인 카드였는데 법인이 청산, 해산되었다. 그럴 때는요. 금융기관에 알 턱이 없죠. 그때는 신고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상실되고요. 그다음 개인 같은 경우도 내가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선고를 받았다. 법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알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 신고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그 양자를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자, 이거는 별도로 정리가 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린 서비스 그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그린 서비스 기능이 있는 것들 그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서비스 기능이 있는 것은 있는 우체국 체크카드론 행복한 우리 동네 플러스 영리한 국민행복 체크카드 등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린카드 서비스 기능이 있는 거는 행복 삼총사들 있죠. 그러니까 행복한 그다음에 국민행복, 아이행복, 그리고 우리 동네 플러스 하이브리드 여행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지문에서 영리하는 빠져요. 그래서 14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15번 복식카드 받고요. 다음 16번 우리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 다드림 체크카드 같은 경우 포인트로 적립되지만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체크카드 1번부터 13번까지 있다 했죠. 1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 다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기는 다드림 체크카드 경우는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캐시백으로 죄송합니다. 캐시백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그 다드림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고요. 다만 포인트가 우리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캐시백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의 경우 포인트로 적립되지만 5,000포인트 이상 시 1,000포인트 단위로 캐시백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환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5,000포인트 이상 시 1,000포인트로 1,000포인트 단위로 그렇게 캐시백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캐시백, 다만 다드림 체크카드만 예외. 그 다음 8번부터 8, 9, 10번 8, 9, 10번 요거는 여러분들 캐시백도 가능하고 포인트도 가능하고요. 다음 11, 12, 13 저 법인카드도 역시 캐시백과 포인트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 여러분 보시면 다드림 체크카드에서 우체국 다드림 통장 포인트는 월 최대 10,000포인트까지 제공되며 그렇죠. 공과금, 적금 등을 자동이체, 보험료를 자동이체. 그래서 이게 10,000포인트의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000포인트와 관련해서 예금과 관련되는 거 5,000, 보험과 관련되는 거 5,000. 그러나 예금 요기처럼 자동이체하면 2,000. 그 다음에 보험료 자동이체하면 역시 2,000. 그래서 합이 4,000. 맞네요. 17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이나 적금 등을 자동 이체하면 최대 2,000포인트, 그 다음 보험료를 자동 이체하면 최대 2,000포인트, 그래서 합이 4,000포인트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뭐 체크카드 부분이 2016년도에 비해서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제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뭐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체를 뭐 옳다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내용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카드 발급 같은 경우 중소 슈퍼, 전송 슈퍼 예를 들어 5,000원 할인돼 주는 건요 영리한 체크카드죠. 그래서 18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영리한 체크카드 같은 경우 자 우리 사용 실적 있으면 통합 할인한도 제공하는데 현금 카드 그 다음에 교통카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써도 통합 그 한도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거 19번 X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 실적 제외 관련해서 보세요. 영리한 같은 경우는 교통하고 현금 카드가 실적에서 제외된다면 20번에 행복한 체크카드는 보세요. 교통, 현금 그리고 또 우편 서비스 중 순수 우편 서비스 200가 아니라 순수 우편 서비스 뭐 우리 우표 사거나 택배 보내거나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자, 이거는 별도 신청할 경우 보험 그 서비스 제공하는 거 다드림 체크카드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자, 이거 용리한인데 신규 발급은요. 그렇죠. 카드 발급일을 포함하여 이걸 말까지 전월 이용 실적 그렇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급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 23번 저기 후불 교통 기능 있는 거 돼서 하이브리드 여행 그 다음에 우체국 어디서나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특히 어디서나는 그 체크카드 기능과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토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린 친구들이겠죠. 영리한 체크카드 맞고요. 그 다음에
25번 보세요. 그래서 영리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중소지포 5,000원. 그 다음에 25번처럼 행복한 체크카드 같은 경우 신규 카드 발급 회원의 경우 일반 서비스 5,000원. 그 다음에 자 중요합니다. 우체국 서비스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금액이 나올 가능성보다도 요거 신규 회원의 신규 발급 회원의 혜택 주는 거 요거는 행복한 체크카드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5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번부터 이제 쭉 계속 보시면 되는데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자 이런 서비스 제공하네요. 그린카드 서비스, 롯데 멤버스, 다둥이 클럽 서비스. 얘들은 여러분 뭐 교재도 나오지만 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적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린카드 서비스, 롯데 멤버스, 다둥이 클럽 서비스 무슨 카드라고요?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제공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번, 뭐 28번, 29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특히 27번 같은 경우 다드림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체국 포인트, 그 다음에 5포인트, 그리고 다드림 통장 포인트가 있는데 다드림 통장 포인트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우체국 포인트로 전환된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27번 문제처럼 우체국 포인트가 다드림 통장 포인트로 전환된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는 여러분들 뭐 별도로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33번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보시면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자, 여기 다드림 체크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우체국 포인트예요. 요거는 10포인트 이상 시 10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하다는 거. 1포인트 이상 시 1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4번은 자, 요거 지문 자체가 좀 매끄럽지가 좀 못한데 요거는 한번 보세요. 우체국 다드림 체크 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 중 우체국 쇼핑 베이커리, 그 파리바게뜨. 지금은 예전 지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뚜레쥬르, 우체국 쇼핑이라 뚜레쥬르는 우체국 포인트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5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인데 근데 다만 34번은 그냥 여러분들 속 편하게 삭제해 주시고요. 그냥 이건 결론만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 보면 뭐 SSG, 뭐 신세계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지금처럼 우체국 쇼핑, 베이커리 중에서도 뚜레쥬르 있죠. 뚜레쥬르.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X는 맞아요. 이게 파리바게뜨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뚜레쥬르, 그다음에 우체국 쇼핑, 그다음에 신세계. 그 뭐 이마트나 이런 거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체국 포인트만 사용이 가능하고 5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 한도는 제한이 없다. 우체국 포인트 사용 한도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X인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문제 자체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그 결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체국 포인트만 사용이 가능. 요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체국 포인트만 사용이 가능하고 5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고 그 포인트 사용엔 제한이 없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자, 요런 같은 경우는 진짜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체국 다드림 체크 카드의 경우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로 포인트 사용과 적립이 동시에 가능한 5포인트. 5포인트는 자,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BC 카드사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35번 우체국에서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36번 보시면 갑이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요금을 위해서 현금이 아닌 5포인트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5포인트는 10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우편물 배달 요금. 자, 우리 34번하고 연계하면 돼요. 34번에 아까 우체국 그건 안 냈군요. 그래서 우편 요금 같은 거, 요거는 여러분들 무슨 포인트로? 그쵸. 우체국 포인트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5포인트는 10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요거 맞습니다. 5포인트는 10포인트 단위, 그 다음에 우체국 포인트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양자 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37번 보세요. 우체국 쇼핑을 이용하고자 할 때 5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고 우체국 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포인트의 사용 한도는 없다. 그래서 34번하고 37번하고 그렇게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다드림 체크 카드의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3,000포인트가 제공되며 자, 우리 우체국 포인트 그 다드림 그 체크 카드 같은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월 3,000포인트가 제공. 체크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3,000포인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보험료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이체하거나 공과금 이체할 때 각각 2,000 했듯이 여기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3,000포인트까지 포인트가 제공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역시 현금 교통은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9번에 자, 다드림 체크카드 보험 등록이 가능한 건 요건 보험은 여러분 20건, 20건이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10건이 아니라 20건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40번 보시면 다드림 체크카드는 기존 고객이 보험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다드림 체크카드를 별도로 받을 필요 아닙니다. 이건 다시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다 아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그냥 확인하십시오. 점자카드도 된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42번. 요거는 여러분들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 홈페이지에 정액 또는 일부 정액 또는 일시 기부를 나눔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월 최대 만원 한도로 만원, 자 1만 원 이상까지 말이 안 되죠. 1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상을 빼버립시오. 이상을 빼버리고 월 최대 만 원까지 이용 금액에, 자 이건 몇 퍼센트요? 그렇죠. 30%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반 거래 같은 경우는 0.4, 근데 이렇게 우리 기부할 때 요거는 30%까지 아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자, 우리 1번부터 7번까지는 뭐라고요? 다드림 체크카드를 배워하고는 포인트가 아니라 캐시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네요. 그래서 1만 원까지 이용 금액의 30%를 캐시백으로 그렇게 적립해 준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43번 보시면 우체국 나눔 체크카드로 일반 상품은요 0.4 역시 포인트가 아니라 캐시백 이렇게 가야 됩니다. 43번 X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만 요거 두 개 중복은 안 돼요. 43번 모두가 아니라 분복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모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45번 보시면 우체국 IMF 체크카드는 보육료 지원이나 카드 결제는 불가하나 해당 아동이 정부 지원 대상임을 인정하는 일종의 멤버십 카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체국 IMF 체크카드가 아니라 우체국 IMF 그렇죠. 전용 카드죠. 우체국 IMF 전용 카드다. 이렇게 가야 돼요. IMF 카드 전용 카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구분하시고 서비스는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상이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46번 보시면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보육료 등을 제공 그리고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거 땡땡 행복들이 있죠. 그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할인 방법은 캐시백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47번은 우리 앞에 거 신규 발급 그 행복한이랑 그 영리한 있죠. 그거랑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 카드의 경우 카드 수령을 포함 1개월간은 전월 이용 실적이 없어도 5,000원의 통합 할인 한도 제공한다. 자, 요거는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래서 요거 쭉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8번 보시면 타카드사에 아이행복 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 신청한 고객이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경우 카드 신청뿐만 아니라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한다. 자, 카드 신청은 별도로 해야 되지만 바우처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X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49번이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너무 디테일한 문제이긴 한데 그냥 교재 보면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그냥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통, 현금카드 사용 금액 뭐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거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공과금, 세금도 제외됩니다. 그다음 상품권도 제외돼요. 근데 의료비 지급은 그 통합 할인한도 그 실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급 요게 빠져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번 보시면 우체국 IM복 체크카드를 주민센터나 우체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다음에 본인 자격 확인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이거 확인한 우체국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해 줍니까? 이런 거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근데 자, 카드 발급하고 바우처 주민센터에서는요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O 이렇게 가면 되고요. 다음 52번 서비스 같다가 아니라 상이하다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52번 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53번 보시면 아이행복 전용 카드는 만 7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그 특별한 경우 있죠. 뭐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동 단독 세대라든지 뭐 계좌압류자 뭐 했던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 54번 보세요.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있으나 아이행복 전용카드는 아까 아이행복 전용카드는 뭡니까? 일종의 멤버십 카드죠. 그래서 현금카드 기능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 55번은 뭐 상이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타입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X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렇게 쭉 57, 58 그렇게 뭐 확인하시고요. 59번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 좀 디테일한 부분은 한데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 경우 B타입 자 같은 경우에 놀이공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길래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제했던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니까 아 이거 놀이공원에 현장 할인되는 거는 B타입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60번 좀 어렵죠. 이런 거는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는 AB의 통합 할인 한도의 기준이 같다. 그래서 AB는 같고요. C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금액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그렇게 AB는 같다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1번은 좀 특이한 거라서 여러분 넣어봤습니다.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로 커피, 영화 이용 시 통합하여 전월 이용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면 10,000포인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뭐 10만 원 정도면 뭐 여러분들 요즘 커피 먹고 이러면 금방 넘겠죠. 커피도 비싸고 뭐 영화관도 비싸고 하니까.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는 20만 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20만 원 이상이면 통합 할인한도 만. 그러니까 커피, 영화 이렇게 무슨 카드요? 국민행복체 카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2번 후불 교통요금, 공과금. 그러니까 교통요금이나 세금, 그 다음에 관리비, 대학 등록금, 정부 지원금 매출 이런 것들은 에코머니 포인트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우체국 이용 금액은 여기서 제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 그냥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한데 확인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좀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이렇게 좀 익은데 근데 좀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62번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63번 보시면 우체국 이용 시 10% 캐시백 제공하는 것은 우체국 국민 체크카드에서 자, 국민행복 체크카드는 우체국 이용하면 다 10% 줘요. 타입에 관계없이 ABC 타입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기는 X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64번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는 카드 수령을 포함 자, 우리 그 47번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요거는 2개월간 그때는 전월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자, 아이행복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5,000원의 통합 할인도 주지만 국민행복 체크카드는 A, B, C 타입이 달라요. AB는 5,000원, C 타입은 10,000원 이렇게. 그죠? 그래서 C 타입 그린 서비스 있죠. 그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5번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O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65번 자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건 내고도 여러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 저기 이게 해설에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했나요? 그래서 각각 체크 카드마다 그 통합 실적에서 제외되는 것들 좀 정리를 했는데 상품권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그 영리한 그 다음에 행복한 같은 경우 상품권 제외된다 그런 말 없었죠. 뭐 교통이라든지 현금 카드 그럴 때는 제외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상품권 구매 같은 경우 제외되는 것도 있고 제외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그냥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상품권 구매 경우 통합 할인 한도 제공과 관련한 전월 이용 실적, 전월 실적 산정 시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 우체국 행복한 체크카드,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에선 제외된다.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이 문제는 안 냈어요. 그래서 상품권 같은 경우 땡땡 행복에서는 제외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저 공부 좀 충실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지만 우체국 행복한 같은 경우는 자 뭡니까 교통 그 다음에 그 현금 카드 서비스 그리고 우체국 서비스의 순수 서비스 있죠. 그것만 제외됐지 지금처럼 이런 상품권 제외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권 제외되는 거는 땡땡 행복 그래서 국민 행복 아이 행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 바우처는요 여러분들 별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 교재에 이 부분을 좀 누락을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이건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지만이 바우처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68번 보시면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69번 우체국 우리 동네 플러스 카드는 부가 서비스 1, 2, 3 타입은 모두 상품권은 제외하지만 모바일과 온라인 결제는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 뭡니까? 상품권 다 제외합니다. 상품권 다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과 온라인도 포함된다가 이건 제외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0번 보시면 우리 동네 플러스 카드의 경우 부가 서비스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한다. 자, 이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부가 서비스, 그러니까 혜택 보는 거는 카드 발급한 날이 아니라 카드 발급한 다음 날, 즉 이길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플러스 같은 경우는 1, 2, 3 타입에 자, 이건 적용되는 건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 그래서 71번 중소형 마트는 모든 타입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우리 할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2번 보시면 우체국 우리 동네 플러스 개인용에서 통합 할인도 적용을 위한 전월 이용 실적에서 교통, 현금, 우편 서비스 중 순수 우편 서비스 제외되는 거는요. 두 번째 거 있죠. 행복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네 플러스가 아니라 행복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카드 수령을 포함 역시 2개월간 전월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우체국 만원, 일반 5,000원 통합 할인 한도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좀 챘을 겁니다. 요 각각에 나오는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 각각의 그 혜택들이 있죠. 양자를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디테일하긴 하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체국 1만 원 하면 안 돼요. 우체국이 5,000원이고 그 일반이 만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4번 뭐 타입별로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번 기출은 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변경된 서비스는 즉시 우리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일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번부터 우리 우체국 하이브리드형 체크 카드인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제가 강의 때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새로 나온 거고 출제하기 상당히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6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하이브리드 체크 카드는 후불, 교통카드, 해외 비자 발급 카드 기능은 있으나 가족 카드와 현금 카드 기능은 없다. 하이브리드 체크 카드가 현금 카드 기능은 없다. 가족 카드와 현금 카드 기능은 없다.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뭡니까? 그 체크 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현금 카드 기능도 있습니다. 현금 카드 기능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후불 교통카드하고 그 다음에 해외 그 비자 기능 그거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7번 보시면 그 얘들은 신용카드 즉 소액 그 신용도 가능하잖아요. 3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한데 지금처럼 계좌 잔액보다도 물품 구매 금액이 더 비싼 경우에는 그 잔액만큼 신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물품 금액 전액이 신용 처리된다. 그래서 12만 원의 사용 승인 요청 시 7만 원이 신용 거래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때 12만 원 전부가 사용 그 신용 거래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보시면 78번 보시면 자, 신용 결제 기능 없이 체크 카드만 신청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함께 이렇게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79번 보시면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 카드는 18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 신용 기능은 19세 이상 이렇게 가야 되겠죠. 14세가 아니라 요거는 체크 카드긴 하지만 신용 부과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18세 다만 18세 같은 경우는 그 교통 후불 그것만 가능하고 19세 이상부터는 소액 신용 해가지고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1번부터는 그 여러분들이 쭉 보십시오.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별도 설명할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기 보시면은 그 85번에 보시면 그 후불 하이패스 카드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뭐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부가 서비스 기능밖에 없다. 그래서 85번 같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보세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자, 휴일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 자, 출발할 때는 입구에 들어갈 때는 자, 7시 이전 06시 50분인데 전출을 할 때는요. 출구소 나올 때는 7시
20분이라 그랬죠. 그때는 자, 우리 5시부터 7시까지는 50%, 7시부터 9시까지는 20%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20% 할인을 받는다.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같이 이제 그 하이브리드 그 신용카드하고 같이 발급받아 가지고 그때 요금도 같이 청구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86번 우체국 호불 하이패스의 하이패스 한도는 하이브리드 신용 강도의 30만 원에 따라 적용되며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이용 대금은 신용 결제 대금과는 함께 별도가 아니고 함께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법인 카드 3개 있잖아요. 파트너하고 파트너 클린. 그 다음에 뭐였죠? 이나라돔, 그렇죠? 이나라돔 체크카드. 그 양자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특히 우체국 파트너 클린 파트너 그 법인 카드하고 클린 그 법인 카드 관련해 가지고 그 서비스 대상은 좀 양자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 주유가 60원 할인이냐, 40원 할인은 어느 거냐 이런 거 비교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양자 좀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체국 클린 체크 카드도 클린 말고 우체국 그 파트너 법인 체크 카드 같은 경우 법인형 체크 카드 같은 경우도 클린 기능을 부과하면 실질적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90번 한번 보겠습니다. 89번부터 먼저 볼게요. 파트너 체크카드 법인형은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 법인형과 달리 개인 사업자라도 현금카드 기능이 없다. 요거는 법인카드 모두에게 개인 사업자는 현금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카드는 안 되지만 개인 사업자 자기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 그 가게 돈, 회사 돈이나 뭐 자기 돈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현금카드 기능은 개인 사업자에게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90번 보시면 파트너 클린 체크 카드에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에서 우편 택배, EMS, 우표 구매, 우체국 쇼핑 같은 우체국 쇼핑은 순수 우편 서비스 아니죠.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순수 우편 서비스는 0.8,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는 0.3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우체국 파트너 클린입니다. 단순히 우체국 파트너 범위는요.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주유 60원, 리터당 60원, 한식, 그 다음에 인터넷몰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 92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우체국 파트너 클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체크카드의 경우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순수 우편 서비스 이용 금액은 0.8,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는 0.3 이렇게 할인 받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저기 98번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98번 보시면 우체국 이나라돔 체크 카드의 경우에 클린 기능이 있다. 맞죠? 클린 기능은 여러분들 셋 다 있다. 특히 우체국 파트너 체크 카드는 클린 기능 부과하면 클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99번 우체국 이나라돔 체크 카드 법인형은 자 이거는 후발급 신청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발급 신청만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무나 발급되는 게 아니라 100번처럼 사업자, 보조 사업자에게만 발급해 준다. 즉 국고 보조금 교부받는 사업자와 보조 사업자에게만 발급해 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01번 이런 법인카드는 모두 체크카드 기능은 있지만 현금카드 서비스와 현금카드 기능과 관련해서는 개인 사업자에게만 제공된다라는 거 그게 모두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101번 맞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